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특집인데요. 월 운세와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전 운과 귀인의 운을 함께 묶어서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가 12달이지만 한 해의 성패는 바로 한두 달 바짝 긴장하고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한두어 달이 한 해 운세의 성패의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순리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달에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모쪼록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얻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시점이 양력 3월, 음력 2월부터니까요. 정월은 건너뛰고 바로 음력 2월운부터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금전운과 귀인운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돼지띠 음력 2월달 운세의 시작은 금계포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것을 품어서 후일에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계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또 사람을 잉태하는 그런 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음력 3월의 운세는 만인앙시의 형국인데요. 만인앙시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이나 또 신경 쓸 일을 의미하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텐데요. 주로 인간 구설이나 또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는 관제구설도 이런 달에는 조심하면 좋겠죠. 연인이나 이성관계에서는 이별수도 이런 달엔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결혼,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혹은 직장인의 경우는 승진, 영전운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줄여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4월의 운세는 상간유수로 시작을 하는데요.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이 답답하게 막혀있던 그런 고민과 일들이 서서히 이제부터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치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시켜주던 부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이 보러 오는 그런 형국이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몸과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달이죠.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막힌 일들이 풀려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달의 운은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운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5월의 운세는 로유단화의 운세입니다. 로유단화의 운세는
마치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이 둘러싸여 있듯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경사를 의미하죠. 특히 12달 가운데 애정과 연애운이 가장 좋은 달이죠. 애정, 연애 관계가 꼭 아니더라도 이성이 나에게 덕이 되는, 또 이성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도 포함됩니다. 주로 좋은 어떤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죠. 반대로 또 이런 달에는 지인이나 친척의 상갓집에 가게 될 그런 운도 함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같으면 직장 운이 좋고요. 또 승진, 영전, 변동도 이런 달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달의 특징은 이성 혹은 자녀로부터 듣게 되는 좋은 소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사한 자녀가 들려주는 이세 소식 같은 것도 물론 이런 달에 포함이 됩니다. 음력 6월의 운수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맹호 함정의 운수입니다. 맹호 함정의 운수라는 것은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하죠.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운세를 말하는 거죠. 함정에 결국 빠지지 않으려면 운세 전략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달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함정에 빠뜨릴 사람과 또 그런 주변 환경을 조심하란 얘기죠. 특히 타인과의 관계나 교제 시에 또 냉정히 분별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운이 약할 때 투자나 돈거래는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한 확장보다는 무리한 보폭보다는 현상을 지키고 수비하고 내 운이 뺏기지 않게 방어적으로 운세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달에는 무리한 변동이나 이동이나 확장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하더라도 이 시기 지나서 하면 좋고요. 또 투자나 변화, 변동, 이사는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달에 특히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건강관리를 체크하셔야 될 그런 달입니다. 투자의 경우도 원금 확보 상태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면 아주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음력 7월의 운세는 만인앙시의 운입니다. 음력 3월의 운과 같은 운이죠. 만인앙시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앞서 3월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구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신경 쓸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인간 구설이나 또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는 관제 구설도 조심하면 좋은 그런 달의 운세입니다. 연인이나 이성관계에서는 이별 수도 이런 달에 조심해야 되고요. 가끔 좋은 의미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결혼과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혹은 직장인의 경우는 승진, 영전운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줄여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8월의 운세는 맹인 실장의 운세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을 의미하죠.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걸림돌,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이죠.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아마도 그 순간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건데요. 이런 달에는 결국 신중하게 도처에 불리하게 조성될 위험 구간을 잘 살펴서 운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관제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재물의 손재수, 또 사물의 어떤 손실수, 투자 시 위험 부담의 최소화 전략이 아주 좋은데요. 결국 이런 운세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무엇이든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신중한 운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나 투자 변동은 불리할 수 있고요. 또 이 시기를 피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죠. 보수적이고 수비적인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 사기 조심, 또 건강 조심을 유념한다면 또 이런 달도 무리 없이 또 넘어갈 수 있겠죠. 9월 달의 운세는 유아복모의 운세입니다. 유아복모의 운세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편안함도 함께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였던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또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는데요.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어떤 힘이 아닌 제3자의 조력과 타력으로 귀인의 도움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죠. 새로운 어떤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전에는 별로 나에게 큰 덕이 안 된 사람도 이런 운에는 나에게 도움의 역할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를 의미하죠. 동시에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것도 함께 의미합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또 이런 달의 청춘들은 결혼 운도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미혼이신 분들은 귀인이 이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12달 가운데 이성운이 가장 좋은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10월에 오는 작선연탈의 운세입니다.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솔개가 마치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운이 아주 왕성한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작선연탈의 운세를 12달 운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내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아주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가 12달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이죠.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또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도드라지게 좋은 운세를 의미하죠.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면 되겠죠.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투자로 인한 어떤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력 11월의 운세는 금계포란의 운세입니다. 음력 2월에 설명드린 같은 운세인데요. 작은 것을 품어서 후일에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세죠. 금계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를 뜻하지요.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또 사람을 보듬는 그런 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 때문에 듣는 기쁜 소식,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달을 의미합니다. 음력 12월의 운세는 상간유수의 운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4월달 운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그동안 꼭꼭 막혀있고 성취되지 않고 뭔가 답답하게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이 비로소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려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달의 운은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한 해 운수를 상간유수, 즉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 다음 해에 오는 정월의 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한 해 운 자체가 아주 굉장히 좋은 운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금전운과 귀인의 운은 운세 예측의 정확도를 좀 높이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기억하기 좋게 큰 줄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2달을 음력으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3등분해서 알려드릴 테니 들으시고 도움이 되고 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2달을 3등분 해보자는 얘기는요. 1월에서 4월을 상반기, 5월에서 8월을 중반기, 9월에서 12월을 하반기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죠.
돼지띠에게 금전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하반기입니다. 음력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귀인의 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상반기입니다. 음력 1월, 2월, 3월, 4월이요. 그래서 이렇게 금전운과 귀인운이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가 알았다면 또 이런 달에 최선을 다해서 금전운의 발복과 귀인의 덕을 위해서 매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중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각종 고급 알찬 정보를 실시간 무료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면 더욱 편리하겠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